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년 6월 세계 최대 축구클럽 대항전 클럽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한국팀 대표로 나서게 될 울산 HD가 만날 수 있는 팀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플루미넨시입니다. 브라질 클럽인 플루미넨시는 2023년 남미 챔스인 리베르타도레스 우승팀 자격으로 이번 2025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년에 한 번 열리게 되는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플루미넨시는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 간수 헤르만 카노 등 노장들의 투혼이 대회를 수놓을 것이고 그들의 마지막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F조 두 번째 경기에서 남미 챔피언을 만나게 될 한국의 클럽 울산은 16강 진출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경기를 치르는 셈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F조 최약체로 울산을 지목하고 있고, 울산의 첫 경기 상대 아프리카 4위 팀인 마멜로디전 비기거나 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플루미넨시전이 마지막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 남미 챔피언이면서 올 시즌 브라질 리그 5위로 자리한 플루미넨시는 주장 티아고 실바를 중심으로 한 수비, 저돌적인 돌파가 돋보이는 아리아스가 울산을 괴롭힐 예정. 아무래도 베테랑들이 많은 플루미넨시와 벌써 개막 10경기 만에 4패를 당해버린 울산의 대결은 플루미넨시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지난 클럽 월드컵 대회까진 참가팀이 7팀에 불과했고 우승 상금도 70억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4년제로 바뀐 클럽 월드컵의 우승 상금은 무려 1,700억입니다. 울산은 참가금만 130억을 받게 되는데 1승만 거두어도 보너스가 28억을 더 받게 됩니다. K리그 우승 상금이 5억이니까 클럽 월드컵 참가만으로 선수 간 전체 연봉의 반 이상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플루미넨시 역시 참가비로만 200억을 받으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입니다. 4위는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시즌 중반기까지 좀처럼 원정에서 승점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리그 1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2025년 1월 도르트문트 감독으로 부임한 니코 코바치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할 경우 해임되는 조건이 붙었죠. 공교롭게도 시즌 종료 마지막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밀어내고 챔스 티켓을 따냈습니다. 무려 10시즌 연속 챔피언스 리그 진출 성공입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 마지막 8경기에서 7승 1무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적을 냈죠. 이렇게 폼 좋은 도르트문트를 상대해야 하는 울산은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득점 기계 기라시와 리그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 올 시즌 도르트문트 최고의 영입 중 한 명인 막시밀리안 바이어까지 울산의 수비진을 붕괴시킬 재능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엠레찬 자비처, 파스칼 그로스, 은메차로 이루어진 중원 라인이 너무 강해서 울산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판곤 울산 감독은 한국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클럽 대항전에서 조직적인 전략을 내세운다고 말했지만 도르트문트는 버겁습니다. 과거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격침시켰듯이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울산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울산은 국내 리그 상황이 더 시급합니다. 3위는 리버플레이트입니다. 유럽은 시즌이 종료된 후 클럽 월드컵에 참가를 하지만 아시아와 남미는 리그 진행 도중에 대회를 참가하게 됩니다. 리버플레이트는 2025년 5월 리그 2위를 달리며 순항 중인데 그 중심에 2025년 리버플레이트로 부임한 가야르도 감독의 효과가 빛을 발하던 중 점유율 기반으로 공격적인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템포와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장악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많은 볼 소유를 추구하는 울산에게 이러한 리버플레이트의 스타일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야니치나 정우영 같은 울산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압박을 벗어나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 리버플레이트의 주요 선수 중 눈에 띄는 건 17세로 어리지만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한 프랑크 마스탄 투오노. 공격형 미드필더로 왼발잡이의 강력한 슈팅과 드리블, 스피드까지 겸비해서 위협적입니다. 물론 리버플레이트도 약점이 존재합니다. 초반부터 체력 소모가 많은 압박으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 있는 체력, 전반전이 따라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가야르도 감독이 클럽 월드컵에서 4가지 정도의 포메이션을 갑자기 들고 와 울산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판곤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 또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2위는 인터밀란입니다.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 시에는 5-3-2 형태로 변형을 하는 인터밀란은 강력한 윙백 플레이, 견고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튀람으로 구성된 위력적인 투톱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마르코, 둠프리스로 구성된 좌우 윙백은 넓은 활동 반경과 공격 가담,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 울산의 측면을 괴롭힐 예정이고, 바렐라,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로 구성된 중원은 촘촘한 압박을 자랑합니다. 다만 존모, 차라노글루, 미키타리안, 아체르비 등이 30대라는 사실입니다. 클럽 월드컵의 빡빡한 일정과 치열했던 세리에 A 우승 경쟁 및 챔피언스 리그 결승 이후의 피로도는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울산은 볼을 탈취하여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 라카바, 루빅손, 엄원상 같은 빠른 윙어들이 디마르코와 둠프리스의 뒷공간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경기 운영과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챔스 결승 진출팀을 상대하는 것 때문에 울산은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울산은 주눅 들지 말고 후반전 상대 체력이 떨어진 이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16강 진출 자체만으로 이미 엄청난 성과였다면 인터밀란이란 거대 클럽을 상대로 선전은 아시아 축구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울산이 16강에 오르기만 해도 엄청난 업적인데 불가능을 뚫고 8강에 오른다면 G조 1위로 예상되는 맨체스터 시티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전술적 혁신과 점유율 기반의 축구로 이미 축구판에서 명성이 높습니다. 2023년 클럽 월드컵 우승을 한 경험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챔스나 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맨시티는 최근 들어서 극강의 전력에서 조금은 약해진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난 10년 중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1위와 승점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FA컵 결승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하고 그전 리그에선 최하위권 사우스햄튼과 0대0 무승부를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발롱도르 수상자 로드리의 공백이 뼈아팠는데 로드리가 리그 말미에 드디어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또 펩 감독은 올 시즌 무관으로 끝나게 되면서 클럽 월드컵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우승으로 다음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맨시티가 클럽 월드컵 8강까지 오른다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울산은 맨시티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에 밀리고 큰 경기에 대한 압박, 두터운 선수 중에 고전할 것입니다. 울산이 맨시티를 이길 수 있는 수는 많지 않습니다. 점유율 싸움이 밀릴 것이기 때문에 지능적인 압박과 맨시티가 수비 대형을 재정비하기 전에 빠른 역습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울산이 8강에서 번뜩이는 장면을 만들어낸다면 K리그의 위상을 유럽이나 다른 대륙에서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울산이 만약 8강에 가게 된다면 받는 누적 상금액은 최소 448억입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울산을 이기고 4강에 오르면 1158억을 받게 됩니다. 맨시티는 첨스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벌긴 하지만 비유럽 축구팀들에게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번 클럽 월드컵은 그야말로 로또가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